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강한 손절매가 나오면서 11월에 기록한 저점을 세 번째로 찍고 보합같이 반등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우려로 살짝 눌림이 나왔죠. 해외 시장은 반대로 장 초반 1시간 동안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당겨 놓았다가 이후 상승분을 모두 뒤집고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실적 발표 후에는 1.7%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어요. 한편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를 넘기는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FOMC 의사록 공개 직후에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발단은 의사록 공개보다는 유럽 세션 시작부터 영국 국채 하락으로 인한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이 진짜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빠르게 560선을 찍고 나서는 바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9시 36분까지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1,700억 매도를 시작하면서 10시까지 5,300억, 이후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종가까지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1조 원 넘는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다시피 했어요. 처음 30분간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11월에 기록한 저점권에 도달하자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이 나왔는데요. 오전 11시에 당일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아니 그럼 아까 왜 하락한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법했죠. 그렇게 30분 동안 시장이 거칠게 하락했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없었기에 오히려 이 초반 구간에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무려 2천억 넘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시장이 반등을 마무리한 11시 이후에는 더 이상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죠. 따라서 오전이 하락은 기술적 지지선 확인을 원했던 현물 투자자들이 투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오전장 하락에 콜옵션이 미결작전 등 늘렸지만 상단 배리어는 그대로 600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하단 배리어 또한 540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전장 급락에 V코스피 기준 41.7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이후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9포인트 후반에서 마감하면서 이후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해지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개인들은 목요일 만기 위클리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는 정말 엄청났는데요. 반대로 마켓메이커들은 시장이 반등할 경우 반등이 제한적이거나 변동성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본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언더슈팅을 주었다가 이후 조금씩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가 장 초반 강하게 반등할 때 함께 강하게 추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점 대비 1.4%를 상승한 것인데 아쉽게도 미국 증시 상승을 따라간 정도이지 유럽 증시가 상승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첫 1시간의 상승을 모두 뒤집어 버리자 유럽 증시도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며 일봉상 중요한 돛지를 만들게 됩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까지 늘렸던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주식이나 자동차 주식이 나름 잘 반등했지만 라인메탈이 무려 6.9% 하락한 등 방산주가 굉장히 강하게 밀렸어요. 중요한 것은 유럽 증시가 방산주가 그렇게 세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버텼다는 겁니다. 방산주의 하락은 미국이 비밀리에 러우 전쟁 종료를 위한 회담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밀린 것인데 과연 이 방산이라는 거대한 사이클 하나가 끝나는 것일까요? 한편 이 채권 시장은 오늘도 매우 좁은 진폭 내에서 오르내리는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채권 변동성 지수는 또 올라서 84.32포인트까지 올랐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가 69포인트대까지 눌렸지만 11월 들어서 채권 변동성 지수는 사실상 쉬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나올 논팜에 대한 시장이 큰 충격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 국채 옵션 만기예요. 그 사이에 채권 시장이 사실상 한 달 내내 지표 발표가 생략되면서 제자리 왕복 달리기 돼서 근월물 채권 옵션 가격을 콜도 풋도 잔뜩 눌러놨죠. 과연 이 논팜에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로화도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비달러 바스켓이 약세주 이유에 대해서 FOMC 의사로 공개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참 전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전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에 영국 국채를 포함해서 유로존 장기 국채들이 정치 불안 이슈 등으로 계속 눌리는 상황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눌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머징 통화보다는 DM 통화가 훨씬 더 눌렸죠.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무려 3% 급락을 맞았습니다. 전일 12월물 롤오버 말물이 되고 나서 1월물이 많이 오르면서 1월물 기름 시장은 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조금씩 눌리던 기름은 유럽 세션 들어서 미국이 러우 전쟁 종료를 위한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이 시작되었고 미국 세션 시장 무렵에는 이미 당일이 마이너스 3% 시세를 마무리한 뒤 그다음부터는 지루한 박스 흐름을 보였어요. 참고로 이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는 무려 342만 배럴 감소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폭등할 법도 한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초반 눌림 이후 어느 정도 반등을 하자 본장 개장은 소폭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딱 2분만 가볍게 눌린 뒤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와 함께 시장 폭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실상 1시간 동안 전혀 조정받지 않고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렇게 나스닥이 첫 번째 고점인 24,988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때는 계속 얻어맞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얻어맞기를 하자 시장은 조심스럽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자리는 S&P 기준 6,700포인트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이 되는데요. 보통 오전 1시간 동안 이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면 시장은 가벼운 장중 조정을 거쳐서 오전장 내내 레벨업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이고 시장이 초반에 왜 상승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테일이 엄청난 콜옵션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라 보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은 어쩔 수 없이 매수 해지를 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을 의미있게 돌파하지 못하자 시장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서 매수했던 콜옵션이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타기 매수로 대응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기다렸지만 지수는 다음 30분 동안 직전 상승분이 절반 이상을 내주었으며 그 이후에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전혀 반등하지 못했고 계속 얻어맞자 오전장 마감 무렵에는 항복이 손절매가 나옵니다. 이후에도 전혀 반등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음 30분에 또 한 번 얻어맞으며 이번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영역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하락에 엔비디아가 눌렸는가 하면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에 얼마 눌리지 않았어요. 물론 장초반 1시간이 상승 구간에 엔비디아가 함께 오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엔비디아만 아니라 이 TQQQ 같은 나스닥 인덱스 ETF 매수나 콜옵션 매수로 인해서 바스켓 전체가 상승할 때 함께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내려갈 때도 엔비디아는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즉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콜옵션을 매수한 것보다는 인덱스 전체에 대해서 롱을 질렀다라고 봐요. 어차피 엔비디아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살면 인덱스 전체가 살 수 있을 거라 봤던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오히려 구글이었습니다. 오전장이 상승의 구글은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려 마이너스 9.82% 하락하면서 186달러까지 밀리게 됩니다. 가상자산이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BTC 기준 9만 부를 깨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볼 것은 세일즈포스예요. 이게 언제적 세일즈포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올해의 신저가를 오늘 갱신했어요. 그만큼 미국이 소비 여력이 지금 맛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전장 상승분을 빠르게 눌렀다가 오후장은 2시간 넘게 징그러운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고 S&P는 0.5% 플러스, 나스닥은 플러스 0.7% 상승을 한 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들어가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더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블랙웰 GPU가 완전 매진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도 전력 소비도 못 졌는데 일단 입도 선매를 한 것이라면 2026년에 나오는 이 루빈 GPU는 주문하면 언제 인도받아서 설치할 건데? 그리고 감가상각 관련해서 과거에 그 앰피어 칩이나 또 하포 칩 같은 경우에는 쿠다 소프트웨어로 투닝하는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서 감가상각을 6, 7년 그렇게 길게 잡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냉정하게 블랙웰 칩도 지금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 구닥다리 칩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미래의 매출을 땡겨온 것이라 볼 수 있죠. 이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바로 그냥 절벽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시장의 반응은 강력한 환호가 있었고요. 쇼트 커버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9.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AI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스닥 선물을 끌어올렸지만 목요일 논팜을 앞두고 시장이 과연 상승을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얼마 오르진 않았지만 이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실적 발표 후에 나스닥 선물이 1% 추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목요일이 지수 최대 상승폭은 한 567포인트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올 수 있음과 동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 해소로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이 30분 이상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오전장에 고점 형성하고 한참 뭉갠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즉 아직도 전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다우지수는 0.2%밖에 안 올랐어요. 시장이 온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매크로단에서는 글로벌 장기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목요일날 미국 시장 개장 전 1시간 전이죠. 고용지표 발표에 채권 시장 반등하면서 증시도 함께 반등하지, 아니면 채권 부러지고 증시는 한번 세게 눌렀다가 강하게 반등하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채권도 부러지고 증시도 다 부러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우리 증시는 여전히 올라올 때마다 콜레이션 매도를 쌓으면서 반등이 제한적일 것에 베팅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닥은 저는 이번 주가 지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간 외에서 나스닥 선물을 추가로 1% 상승시켰지만 다우나 러셀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했는데요. 이들은 목요일이 논팜을 보고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봐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 전통 산업이 망가진 것을 이제 조금씩 인지하는 것 같아요. 즉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이 논팜이 망가진다? 그러면 기존 내러티브, 고용이 망가졌다? 그럼 금리 나가자, 주가 가자, 이런 게 유효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또 지금은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좀 가려져 있지만 유로존 채권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신경 쓰고 있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논팜에 대해서 파월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등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봐요. 따라서 목요일 미국 증시는 논팜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고개를 들 것 같긴 하지만 그 자리는 채권 매도를 할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 또한 반등 시 매도 관점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나스닥은 전일 콜옵션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그리고 해지 매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전장은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에너지가 가라앉는 오후장 중심으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 이런 것들로 스크립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